반갑습니다. 제프킴입니다.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병원을 다녀와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병원도 이제 주 2, 3회 정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 며칠부터 목이 좀 계속 간지럽고, 목이 조금, 기침이 이제 새벽에 막 밤에 특히 많이 나오고 해서 병원 갔더니 이제 목이 많이 부어 있고, 그래서 약을 좀 타왔습니다. 약을 좀 타왔고, 환절기에 이제 조금 선풍기도 좀 틀고 이렇게 조금 일교차가 조금 있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몸이 좀 쇠약해져서 그런지 어찌됐든 약간 목 감기가 조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조금 목을 끓는 소리가 조금 내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올리고 오늘 사무실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화가 오셨는데 일단 한 분께서 좀 빨리 뵙고 싶다 해서 내일 오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열 리버파크 센텀에 대해서 투자 상담을 좀 받으시고 함께 좀 해나가고 싶다 의사 표현을 아주 간결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일 일단 미팅을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엔 또 다른 또 계약을 또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좀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이제 부울경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 이제 민주당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흐름이 파급이 어떤 식으로 부울경에 미칠지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잡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또 같이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한번 해보면서 이런 시간도 갖고, 또 국지적인 지역 분석도 어떤 해당하는 단지나 필요한 경우에는 또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자료는 없고요.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쭉 풀어가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민주당의 집권이죠. 이 부분이 지방 부울경 부동산 시장에 미칠 경기의 파급, 그리고 앞으로의 플로우, 어떤 흐름이죠.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이재명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용주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결한 의미거든요. 실용주의는 뭐냐면 굉장히 이 부분은 뭐냐면 성과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한 진보적인 아니면 그 민주당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부분에서 글자를 좀 키워드릴까요? 경제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통합적이다. 통합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하지만 기본적인 초과 이익이나 어떤 독점적 지위에 대해선 굉장히 견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오버적인 어떤 진영 논리가 배제된 어떤 정책과 더불어, 하지만 그 속에서 기본은 민주당적인 베이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뭐죠? 여기서 두 번째가 그래서 공급을 부동산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규제를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어떤 정책을 규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서 조절하기보단 공급으로서 조절하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급으로서 조절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또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공급으로 조절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자, 우리가, 자, 공급이 불가한 지역, 혹은 공급이 힘든 지역의 주변 개발 혹은 유휴 부지 개발을 이끌어 보겠다 라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개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한계가 있다. 별표. 네, 한계가 있습니다. 별표 5개. 한계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기회를 봐야 됩니다. 기회를 봐야 한다. 네, 기회를 봐야 한다. 네, 기회를 봐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거제도 아시죠? 거제도 아시죠? 거제도. 이 거제도가 예전에 지역 개발의 어떤 이 개발과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과의 어떤 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제도 발전을 위해 뭘 지었나요? 거가대교 아시죠? 거가대교를 만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만들었을 때를 보면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서부산, 바로 거가대교가 떨어지는 서부산 쪽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서울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예로 또 보면 다른 예로 보면 서울에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반 교통인 뭐 GTX나 뭐 각종 수인 분당선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서울 지역의 혜택을 지방으로 주변 지역으로 나누겠다. 네, 뭐 이런 의도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뭐냐면 결과는 결국 강남 접근성의 용이로 이어져서 강남 선호 현상을 더욱 가중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다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거가대교 한번 키워드 검색해 볼게요. 서부 아파트 값 뭐 이렇게 치면 자, 예전에 보면 2011년도거든요.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거가대교 개통으로 서부상권 부동산 시장 들썩, 그죠? 서부상 부동산 시장 들썩. 네, 그 다음에 집값, 땅값, 뜀박질, 부동산 분양도 줄여 부산, 강서, 서구, 서부산 시장이 거가대교 개통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거가대교 개통을 전후로 집값이 뛰는가 하면 실제 거래도 제법 이루어지고 있다. 사하구 하단 당리 일대의 경우는 어디서 주택 수요가 몰려들었을까요? 더 하급지에서 몰려왔겠죠.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많이 몰려왔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강서구의 한 관계자는 접근성이 좋아지자 거제도에서 부산을 이주하려는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서부산 집값이 한두 달 사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량 올랐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가대교 개통된 12월 한 해만 한 달 사이에 서부상권인 사하구의 집값이 1.6% 올랐다. 강서구 쪽 명지나 서부상권의 오션시티 뭐 이렇게 해서 작은 지역에 있는 수요를 빨아들이는 어떤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4번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지금 HMM 그 다음에 뭐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게 있죠.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요거 때문에 보통 지금 요게 가장 거론되고 있는 게 북항입니다. 일단 1순위가 북항인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12월 올해 안에 이전 계획을 마련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해수부 건물을 매입 방향이 아니더라도 임대해서라도 이전해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을 지금 이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등도 여러 가지 고려한 뭐 의사도 있겠지만 어쨌든 추진력은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걸 보면 1차원적으로 동구, 초량, 주변 지역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해석하시는 분이 보통 기본이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렇지만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수부 직원들이나 HMM 직원들 뭐 해수부로 일단 하죠.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 동구 초량에 부산까지 와서 동구나 초량에 거주하고 싶을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지. 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만일에 부산 와서 일을 해야 된다. 부산 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 같으면 일단은 돈이 좀 부족하면 오히려 더 좋죠. 돈이 부족하면 뭐 임대로 광안대교가 보이거나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바다가 가까운 곳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항 주변이 상업지로서의 역할은 저는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발전한다. 근데 하지만 주거지로서의 어떤 투자 가능성은 오히려 3구 선호 현상이 부산은 해운대 수용구의 선호 현상이 매우 더 강해질 것이다. 이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부산 시내에서 송도죠. 부산대교 용도죠. 용도에서 시작해서 부산대교 내리면 어딥니까? 용호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광안대교. 네, 용호동이죠. 남천동이죠. 남천동. 예, 용호동 남천동 광안대교 타고 올라가면 내리면 어딥니까? 해운대죠. 그 다음에 해운대 더 연결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제송동 센텀까지 가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이 이미 사실 차 막히는 시간을 빼면 전에는 뭐 사실 한 2시간도 걸리는 거리가 지금은 사실 막힌데도 저는
한 30분이면 사실은 길게 잡아도 뭐 40분이면 부산 해운대에서 뭐 송도까지 그냥 갑니다. 에 대한 선호 현상은 확정적으로 해운대 수영구로 몰린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더 입지가 공고해진다. 이것은 입지가 더욱 공고해진다 라고 봅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만들고 다시 뭐 편집하고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또 소요되니까 그냥 여러분들하고 인사이트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냥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중간중간에 제가 또 필요 없는 것도 다시 편집 과정에 조금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공급을 부산에 대한 어떤 그 해수부 이전, 그 다음에 늘려서 공급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다소 해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의 다양한 저소득층에게 거주의 거주의 안정감을 제공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지만 결국은 이건 뭡니까? 상업지와 주거지 투자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리고 주거지의 선호 현상 어떤 주거지요? 특정한 주거지의 선호 현상은 외지인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확정적으로 굳어진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해운대 수영구 센텀의 선호 현상은 이제 초입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자, 별표입니다. 별표. 네, 별표. 네, 별표. 네, 별표 한 6개 드릴게요. 6개. 지금 지금 이건 떠나서 이제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이 어떨까요? 시장을 살펴봅시다. 아파트 매매 거래를 위해 아파트 매매 거래를 위해 집주인분들께 전화를 돌렸습니다. 호가를 올리고 물건을 거둡니다. 답답하죠. 답답해. 왜냐면 팔아달라고 할 때는 또 엄청 팔아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설 것 같고, 그리고 저렴한 건 바로바로 나가니까 뭐 물론 괜찮은 아파트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뭐 역세권의 좀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 금매는 바로 나가고, 그리고 대기 매수자분들이 저에게 번호표를 좀 달라, 좋고 싼 매물 좀 소개해달라, 이런 문의가 이제 불과 2022 하반기부터 23년 최바다 24년을 거쳐서 다른 느낌을 조금씩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시장에 이재명 대통령 정책이,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정책이 공급입니다. 공급 정책입니다. 이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공급은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매우 걸립니다.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우리는 또 기회를 봐야 되겠죠. 부산에서 어떻게 공급을 할까? 네. 저는 이게 또 기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어떻게 공급을 할까? 네. 부산에 공급지는 사실 없다. 그래서 부산은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다. 그래서 저는 눈치 보기를 하다가 이제 서울, 경기 다음으로 턴이 부산, 울산, 경남에 불어온다. 굉장히 강하게 불어온다고 불어온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보면 전세가 정말 매물이 합니다. 공급이 정말 부족합니다. 진짜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가가 상승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욕구가 매매 의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매매 의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매매가가 상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플로우입니다. 왜 그러냐? 전세가 집값 상승의 전조 증상이다. 1억에서 2억, 1억에서 2억, 그 다음에 3억에서 한 5억, 그 다음에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현금 보유에 따라서 전략이 다양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투자 방향은, 자, 첫 번째, 신축이나 정비 사업 가능한 곳 두 곳밖에 없습니다. 두 곳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어설픈 구축은, 이게 뭐냐면, 어설픈 구축은 입지발이 있는 구축은 제외. 자, 어설픈 구축은 버리자. 어설픈 구축은 버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왜 정비 사업이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제, 재개발, 재건축 합쳐서 초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유지한다고 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저는 기회가 많다. 별표입니다. 별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표. 기회가 많다. 잘 들으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 내는 걸 좋아합니다. 성과를 좋아합니다. 이익을 공유하겠다 이건 겁니다.
그럼 이익을 내는 거죠. 이익을 확정적으로 낸다. 이익이 확정적으로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한수제, 세금 내더라도,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회가 많다. 라고,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다. 한 번 더 플로우를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민주당의 집권이었죠. 그래서 부울경시장에 미칠 경계 파급. 네, 그 다음에 실용주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죠? 성과주의다. 경제의 부분에서 통합적이고 기본적인 초과이익, 독점적 지위는 견제적이다. 공급으로서 조절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우리가 봐야 된다. 예, 공급이 불가한 지역, 공급이 힘든 지역의 주변 개발, 유부지 개발을 이끌어 보겠다. 저는 여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회를 봐야 된다. 1차원적으로 동구, 초량 주변 지역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보통 기본 해석은 하죠. 그런데 부산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까지 와서 동구나 초량에 거주하고 싶을까요? 나 같으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임대로 강한대교가 보이거나 바다로 가까운 곳에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상업지는 북한 주면 오히려 더 발전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해야 한다고 좀 더 첨언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다. 어떤 상업지로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상업지로 가야 될 것이냐, 문화와 굉장히 다양한 문화죠. 좀 국제적인 문화, 그 다음에 가족적인 문화, 국제적인 문화, 가족적인 문화, 그 다음에 굉장히 공연, 유흥 등의 다양한 예술적 문화를 이끌어서 상업지로서,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임대료가 싸지 않습니까? 저렴하고 창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교통도 좋고, 네, 북항의 발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북항 주변 동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로서의 기획과 전략적 모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런 정책들로 해소가 다소 되겠지만, 결국은 상업지와 주거지의 투자는 별개다. 그래서 특정한 주거지의 선호 현상은 더욱더 확정적이 되고, 부산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어떤 선호 지역에 대한 선호 현상은 확정적으로 더욱 굳어지고, 저는 해운대 수영구 센텀의 선호 현상은 이제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양극화가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특히 주거지 양극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눈치 보기를 하다가 서울 경기의 흐름이 부산, 울산, 경남에 불어온다. 굉장히 강하게 불어온다. 전세가 매물이 부족하다. 공급, 전세가 상승. 전세가 지금 현재 매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이고요. 이거는 곧 전세가 상승을 지금 굉장히 의미하고 있고,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고 이제 전세가율이 특별히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도 몇 개 있던데, 궁금하시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매매 의사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전세 수요자들이. 그래서 매매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매매에 대한 수요가 이미 코로나 때 약 한 4년? 네, 전쯤 미래 수요까지 굉장히 조금 가능한 수요가 예를 들어서 한 70%였다면 미래 수요까지 다 땡겨가지고 한 100%, 120% 이렇게 땡겨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대기 수요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게 자기 집이 하나는 팔려야지 살 수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있다. 그런데 기존의 수요가 이 자기의 주택 수가 해결이 된다거나 혹은 어떤 자기의 어떤 사항이 해결이 됐을 때 갈아타고자 하는 이 대기 수요가 사실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집값 상승에 굉장히 전조 증상이 저는 현실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금을 1억에서 2억을 들고 있느냐, 3억에서 5억을 들고 있느냐, 5억에서 7억 정도 들고 있느냐, 뭐 더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 대부분의 범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 전략에 따라 전략은 매우 다양해진다. 신축 아니면 정비 사업이 가능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설픈 구축은 버리자. 네. 왜 정비 사업이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제가 이번 정부에서 유지가 될 것 같죠.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를 좋아합니다. 그 성과는 곧 이익을 나눠 가지는 거고, 그래도 이익을 나눠 가지면 좋잖아요. 확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통해서 정비 사업이 가능한 곳을 통해서 공급을 만들 것이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루엘 리버파크 센텀 내일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펜트하우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펜트하우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루엘 리버파크 센텀이 총 2070세대인데 거기서 6세대만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에 대한 정보를 내일 또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투자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본질만을 생각하고 불필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투자에 정말 함께 호흡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니까 가끔 컨디션이 좀 급격하게 난조가 될 때가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부자 되는 길 제프킴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